엄마, 저 숫자는 뭐야? 1301. 고작 10살 된 아이 예영이의 손끝은 많은 낙서가 그려진 캐비넷의 아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영아, 엄마 지금 바빠. 2억의 빚을 지고 예영이를 키우던 엄마 유미는 오늘도 쉴 틈이 없을 뿐이었습니다. 좁은 세탁실에서 입김을 내뿜으며 유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예영이는 유미를 귀찮게 했습니다. 아니, 저거 뭔가 이상해. 사랑하는 유미에게 라고도 적혀져 있단 말이야. 할 일 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유미였지만 사랑하는 딸이 말하기에 속는 셈치고 가보았습니다. 그 글씨를 본 순간 유미는 입술을 떨 정도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예영이는 사무치게 우는 엄마를 보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영아, 지금 급히 갈 곳이 생겼어. 유미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예영이 손을 꼭 붙들어 집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도대체 유미는 무엇을 보았길래 이토록 사무치게 울고 급히 움직였던 걸까요? 지금부터 5년 전에 있었던 유민의 가정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유미가 캐비넷 앞에서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해하려면 시간을 5년 전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때 유미는 지금보다 더 젊었고 더 많은 걸 믿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도 가정도 미래도요. 전 남편 민수와의 결혼은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큼 평범했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던 민수는 말수가 적었지만 성실했고 유미는 그런 그의 묵묵함이 좋았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민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유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 하나만으로도 유미는 이 사람과라면 괜찮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부터 균열은 서서히 시작됐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다는 말, 야근이 잦아졌다는 말, 얼굴에 늘어난 그늘. 유미는 아이 키우는데 정신이 없었고 민수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 민수는 사업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기회라며 조금만 버티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며. 유미는 불안했지만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꺾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가족을 위해서라는 말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민수는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왔고 그중 일부는 유미 명의로 된 대출이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사업은 실패했고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억 단위의 채무자가 된 유미는 그제야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때 민수는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더 줄었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혼자 술을 마셨고 새벽녘에야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고 그날 이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경찰을 통해 전해 들은 소식은 사고사라는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유미는 장례식장에서 울지도 못했습니다. 현실감이 없었고 아이를 안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남은 건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의 전화, 독촉장, 압류 통지서. 민수가 남긴 건 빚뿐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을 때 유미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영이는 아직 5살이었습니다. 엄마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옆에 앉아 유미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유미는 그날 이후로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 시간에 일해야 했고 무너질 시간에 버텨야 했습니다. 아이를 키워야 했고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유미는 하루 2-3개의 일을 하며 빚의 늪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점에 아무 설명 없이 사라진 한 사람의 빈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 유미의 하루는 늘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이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히 세탁실로 나가 일을 시작했고, 해가 뜨기도 전에 첫 번째 일터로 향했습니다. 오전에는 세탁 공장, 오후에는 분식집, 밤에는 청소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집에 머무는 시간은 잠깐 눈 붙이는 몇 시간뿐이었고, 그마저도 몸이 아니라 정신만 누워있는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빚은 줄어들 기미가 없었습니다.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갔고, 원금은 손도 대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늘 바닥을 맴돌았고, 유미는 숫자를 보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확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영이는 그런 엄마를 보며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엄마 힘들어? 라는 질문 대신 나 혼자 놀다 올게라는 말을 먼저 배운 아이였습니다. 유미는 그런 예영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졌지만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습니다. 민수가 쓰던 물건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리할 힘도 마주할 용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캐비넷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있던 오래된 캐비넷. 문짝은 삐걱거렸고 표면에는 누군가 습관처럼 긁어놓은 낙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미는 그 낙서들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볼 여유도 의미를 찾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유미는 종종 민수를 떠올렸습니다. 원망과 후회가 뒤섞인 기억들이었습니다.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 왜 혼자 짊어졌을까? 왜 그렇게 떠났을까? 하지만 답은 언제나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알람이 울렸고 유미는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빚은 2억. 그 숫자는 유미에게 현실이자 족쇄였습니다.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다른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여행도 꿈도 미래도 사치였습니다. 오직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그것만이 유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유미는 세탁실에서 김이 서린 유리창을 닦으며 다음 일정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예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호기심이 섞인 이유 없이 지나칠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소한 호기심이 유미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밀어넣게 될 줄은 그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영이가 캐비넷을 유심히 보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다 연필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고 그걸 주우려다 캐비넷 아래쪽에 적힌 글씨를 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아이 눈높이에 딱 맞는 위치, 어른이라면 허리를 굽히지 않는 한 쉽게 보지 못할 자리였습니다. 그 글씨는 낙서처럼 보였지만 묘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숫자와 문장이 섞여 있었고 여러 번 더 쓴 흔적도 있었습니다. 예영이는 그중 유독 반복된 숫자 하나에 눈이 갔습니다. 1301. 아이는 숫자의 의미를 몰랐지만 그 아래 적힌 문장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사랑하는 유미에게. 예영이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소리내어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마음에 엄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유미는 늘 그렇듯 바빴고 그 순간에도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그 글씨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미는 못 이기는 척 캐비넷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고개를 숙여 아이가 가리킨 곳을 본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민수의 글씨였습니다. 함께 살던 시절 메모지에 남겨두던 바로 그 필체였습니다. 유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글씨는 짧았지만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숫자는 반복돼 있었고 문장은 마치 누군가를 향해 남긴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5년 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민수가 떠나기 전 이상하게도 집 안 이곳저곳을 정리하던 모습, 말없이 캐비넷 앞에 서 있던 뒷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예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우는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유미는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에는 슬픔뿐 아니라 두려움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자신이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살았던 건 아닐지, 혹시 민수가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유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캐비넷의 글씨는 분명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발견해 주길 기다린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미는 예영이의 손을 꼭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유미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오래전 민수와 함께 살던 동네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집 근처에만 가면 머릿속이 맑아질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기억의 조각들이 그곳에 남아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낡은 골목을 지나며 유미는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예영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엄마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라는 것을요. 집은 이미 다른 세입자가 쓰고 있었지만 건물 구조는 그대로였습니다. 캐비넷이 있던 세탁실 구조도 민수가 자주 담배를 피우던 계단 옆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미는 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이곳을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상상해 보려 애쓰면서요. 그제야 유미는 숫자 1301을 곱씹기 시작했습니다. 집 번호도 아니었고 날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숫자의 의미를 담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기념일도 유미 생일도 항상 숫자로 기억했고 중요한 건 메모로 남기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유미의 머릿속에 문득 스쳐간 장면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생전에 유난히 신경 쓰던 오래된 통장 하나. 집 안 깊숙한 서랍에 넣어두고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았던 통장이었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할 정도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유미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서랍을 뒤졌고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봉투 안에는 통장 사본과 함께 작은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지만 접힌 자국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마치 여러 번 쥐었다 폈던 것처럼요. 유미는 그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지만 동시에 아무 기대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기대했다가 무너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영이는 은행 의자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고 유미는 창구 앞에서 몇 번이나 말을 고쳐야 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유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아니라면 캐비넷의 글씨는 그저 의미 없는 낙서로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민수의 필체였고 분명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유미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아직 판단하긴 이르다고, 끝까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그렇게 불린 번호 앞에 앉은 순간 유미는 자신도 모르게 통장과 메모를 동시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숫자를 말했습니다. 그 숫자가 열어젖힐 것이 무엇인지 그때 유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직원은 유미가 말한 숫자를 듣고 잠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유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예영이는 의자에서 다리를 흔들며 엄마를 바라봤고 유미는 아이의 시선을 피한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직원의 표정은 처음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더 조심스럽고 어딘가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직원은 유미에게 몇 가지 확인 질문을 했고 유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한마디에 유미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해당 계좌는 5년 전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고 비밀번호 입력 오류로 접근이 차단되어 있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유미는 숨을 삼켰습니다. 민수가 살아있던 시기와 정확히 겹쳤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다시 한번 숫자를 확인해 달라고 했고 유미는 캐비넷에 적혀있던 그 숫자 그대로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다시 확인하던 직원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밀번호가 일치한다고요. 그 순간 유미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멀어지는 느낌이었고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직원은 이어서 계좌 잔액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유미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대하면 안 된다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면을 본 직원의 눈이 커지는 걸 보는 순간 유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요. 직원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유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계좌 잔액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숫자는 유미가 평생 한 번도 직접 눈으로 본 적 없는 단위였습니다. 빚으로만 접해왔던 숫자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무게였습니다. 유미는 그 자리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풀려 의자에 다시 앉아야 했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예영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 엄마를 불렀지만 유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건 단 하나였습니다. 민수가 아무 말 없이 떠나기 전에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계좌에는 단순한 생활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빚을 모두 정리하고도 남을 만큼의 금액이었고 일정 기간 묶여있던 자산까지 포함된 상태였습니다. 직원은 추가 서류 절차를 안내했지만 유미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을 나설 때까지도 유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잠시 기대야 했습니다. 캐비넷에 적힌 숫자 하나가 5년 동안 이어진 고통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유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남긴 것은 단순한 돈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미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통장 잔액 숫자가 눈을 감을 때마다 떠올랐고 믿으려 하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혹시 꿈이 아닐까 싶어 몇 번이나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켰다 껐다를 반복했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였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유미는 민수가 정말 무언가를 남겼다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숨겨두었을까? 그 답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유미는 다시 캐비넷 앞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아이 눈높이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바닥에 바짝 붙어 살폈습니다.
그러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표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숫자 옆에 희미하게 긁힌 선들, 마치 화살표처럼 이어진 흔적들이었습니다. 유미는 캐비넷 안쪽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세제통, 깨진 바구니, 쓰지 않는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러다 캐비넷 안쪽 판자 아래에서 얇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테이프로 덧붙여져 있어 평소에는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봉투를 떼어내는 순간 유미의 손은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민수가 떠나기 며칠 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길지 않았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유미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자신이 실패했고 많은 잘못을 했다는 고백하지만 유미와 예영이만큼은 지키고 싶었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비넷에 숫자를 남긴 이유, 누군가 우연이라도 발견해 주길 바랐다는 말이 조심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미는 그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동안 원망으로만 남아있던 민수의 얼굴이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떠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방법을 찾으려 애쓴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유미는 본격적으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계좌 확인, 서류 제출, 상속 관련 확인까지 하나하나 진행해야 했습니다.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고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유미는 여전히 일을 나가야 했고 예영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터널 끝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 생긴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최종 확인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유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빚의 무게가 여전히 현실로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유미의 삶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바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유미는 가장 먼저 빚부터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조여오던 채권자 목록을 하나씩 꺼내놓고 차분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통장에서 빠져나가던 이자, 알림이 멈췄고 압류 통지서도 더 이상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유미는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숨을 쉬어도 되는 삶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생겼다고 해서 마음이 바로 편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분노, 미안함, 후회, 그리고 이해. 민수를 향한 감정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도망치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미는 예영이를 데리고 처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검진이었습니다. 아이는 생각보다 씩씩했고 의사는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유미는 진료실을 나서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동안 가장 무서웠던 건 아이에게 무언가 문제가 생겨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집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망가진 형광등을 바꾸고 찢어진 벽지를 덧대고 오래된 캐비넷 안을 정리했습니다. 캐비넷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을 증명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유미는 캐비넷 안쪽에 있던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어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지우지 않고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영이도 달라졌습니다. 눈치를 보던 아이는 점점 질문이 많아졌고 웃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일 안 가? 라는 말 대신 엄마 오늘 뭐 할 거야?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 하나하나가 유미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미는 일을 줄였습니다. 하루 3개의 일을 2개로, 2개를 하나로 줄여갔습니다. 여전히 바쁘긴 했지만 이제는 밤마다 쓰러지듯 잠들지는 않았습니다. 예영이 옆에 누워 이야기를 듣고 하루를 정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유미의 삶은 다시 방향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미는 아직 캐비넷에 남겨진 숫자와 글씨가 단순히 돈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의미는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듯 했기 때문입니다. 유미가 다시 캐비넷 앞에 앉은 건 삶이 조금 안정된 뒤였습니다. 빚이 정리되고 숨이 트이자 오히려 마음속에 남아있던 의문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민수는 왜 하필 그 위치에 그 방식으로 메시지를 남겼을까? 숫자와 문장만으로 끝내기엔 너무 치밀했고 너무 오래 기다린 흔적이었습니다. 유미는 캐비넷 표면을 손으로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여러 번 닦고 긁은 흔적, 일부러 지우려다 멈춘 듯한 자국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 안쪽 경첩 근처,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아주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흐릿했지만 분명 같은 필체였습니다.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영이 크면 꼭 같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유미는 멈춰 섰습니다. 민수가 이 메시지를 남긴 이유가 단순히 유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영이의 성장을 기다렸고 아이가 스스로 발견하길 바랐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연처럼 보였던 모든 순간이 사실은 계산된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미는 처음으로 민수의 마지막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 고민했을 시간들, 말하지 못한 죄책감과 책임감이 뒤섞였을 마음들. 그 감정들이 캐비넷이라는 가장 평범한 공간에 눌러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유미는 예영이 옆에 앉아 조용히 캐비넷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처음 숫자를 발견했을 때를 떠올리며 신기해했고 유미는 그 반응을 보며 알았습니다. 민수는 예영이를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점으로 남기고 싶어 했다는 것을요. 유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숨기지 않겠다고. 도망치지 않고 원망으로만 덮어두지도 않겠다고. 민수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무너진 가족을 다시 이어붙이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제 유미의 손에서 다음 단계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미는 그날 이후로 민수의 흔적을 하나씩 다시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잊으려 했던 기억들 떠올리면 아프기만 했던 장면들을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돈 문제는 해결됐지만 마음속에 남아있던 매듭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의 물건들은 여전히 집 한쪽에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걸린 낡은 셔츠, 한 번도 쓰지 않은 노트, 서랍 맨 아래에 넣어둔 작은 수첩들. 유미는 그동안 그 모든 걸 정리 대상으로만 생각했지 제대로 들여다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유미는 밤마다 예영이가 잠든 뒤 조용히 수첩을 펼쳤습니다. 민수의 글씨는 점점 흔들리고 있었고 문장은 짧아졌지만 그만큼 간절해 보였습니다. 빚에 대한 두려움, 가족을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예영이에 대한 걱정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동시에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남기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수첩의 마지막 장에 적힌 문장은 유미를 오래 붙잡았습니다. 내가 없어도 아이는 엄마 손잡고 잘 크게 하고 싶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유미는 처음으로 민수를 완전히 원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떠난 선택이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끝까지 외면하지는 않았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유미는 예영이를 데리고 민수의 묘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일부러 가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화가 나서 두려워서 마주하면 무너질까봐 피했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캐비넷에 남겨진 글씨가, 통장에 남겨진 숫자가, 그리고 수첩에 담긴 문장들이 유미를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묘 앞에 서자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묘하게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유미는 속으로만 말을 건넸습니다.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책임지려 한 건 알겠다고. 아이는 잘 키우고 있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 말들을 삼키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예영이는 묘 앞에서 고개를 숙이다가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이에게 이곳은 아직 낯선 공간이었지만 왠지 무섭지는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유미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가장 원했던 건 아이가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유미의 삶은 겉으로 보면 안정됐지만 안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빚에서 벗어난 것보다 더 큰 변화는 과거를 정면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미는 알게 되었습니다. 캐비넷에 적힌 숫자와 문장은 단순한 비밀번호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5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시간의 문이었고 유미와 예영이를 다시 한 방향으로 걷게 만든 시작점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모든 선택의 결과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였습니다. 그 이후 유미의 삶은 눈에 띄게 화려해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처럼 행동하지도 않았고 과거를 지워버리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삶의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쫓기듯 살던 하루에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하루로 바뀌었습니다. 유미는 예영이와 함께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햇볕이 잘 들고 아이 방이 따로 있는 집이었습니다. 예영이는 자기 방이 생긴 날 한참을 방 안을 빙빙 돌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만으로도 유미는 지난 5년의 시간을 버텨온 이유가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캐비넷은 새 집에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새 가구를 살 수 있었지만 굳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가구 이상의 시간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미는 캐비넷 안쪽 글씨를 지우지 않았고 숫자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다시 살아가게 만든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유미는 일을 완전히 그만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빚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일했습니다. 예영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봐주고 잠자리에 누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살. 유미가 그토록 바라던 평범한 하루가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예영이는 다시 캐비넷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숫자가 아니라 그 옆에 적힌 문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영이는 이제 그 문장의 의미를 어렴풋이 이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유미는 아무 말 없이 아이 옆에 앉아 함께 그 글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유미는 확신했습니다. 민수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었고 기회였고 아이가 엄마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선택지였다는 것을요. 너무 늦지 않게, 너무 빠르지도 않게 발견되도록 남겨진 흔적이었습니다. 유미는 더 이상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온 시간이었고 그 시간 덕분에 지금의 자신과 아이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처였던 기억은 이제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미는 오늘도 캐비넷 앞을 지나며 잠시 멈춥니다. 숫자 1301과 사랑하는 유미에게라는 문장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는 괜찮다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유미와 예영이의 하루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빚으로 시작된 인생은 끝났고 선택으로 이어지는 삶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